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저희가 또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계좌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네.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어요. 제가 한 33년 정도 이 바닥에 있으면서요. 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물어보거든요. 저희 축구하는 후배들한테도 주식 투자하니 하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또 주식으로 돈 못 벌었을 거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집 살려고 맞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분명히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축구 선수 한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야구 선수 한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거 아닌 것처럼 그 분야에 정말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프로가 돼야 되는데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기본기 다지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칙과 기본기 이것만 지켜도 저는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원칙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는 습관을 지키면서 부자가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게 됐고요. 그러면 그 원칙이 뭔데 네, 도대체? 그 습관이 뭔데? 궁금하시잖아요. 네. 신문 읽으세요? 신문은 읽습니다, 그래도. 네, 아니 그 연예인 그 말고요. 가십거리 이런 거 말고. 경제, 네. 주식 코너의 카테고리를 매일 읽습니다. 읽으시죠?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국의 두 대표 경제신문이 있죠.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이 있는데 경제신문보다는 저는 일간지를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아니 주식하는 사람이 오히려 경제신문 보면 경제에 관련된 것만 딱 압축돼 있으니까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원문은 백전불태, 절대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피지기잖아요. 경제를 알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피에 해당돼요. 근데 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주식 투자로 그동안 돈을 못 벌었을까?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에 있어서 공포와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못 사죠.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축구 후배가 형님 4월 초에 그 트럼프가 구석기 시대 만들어졌다. 그 뉴스에 못 견디고 삼성전자 17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지기에 있어서의 나의 마음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데 나는 과연 그 준비된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을 단련시켰는가 보면 그 단련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후배가 뭐 완전히 되게 우람한 체격에 네. 마라톤도 풀코스 마라톤 할 정도로 굉장히 건장해요. 근데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마음의 단련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보면 제 주변에 우리 업계에서 주식으로 망한 분들, 아니 정말 저분은 공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망하셨지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요즘은 왕사남 되게 유행이잖아요. 왕사남이 유행인데 그 왕사남의 똑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나왔던 영화가 관상이었잖아요. 관상에서 그 송강호 씨가 그러거든요. 자기 아들 이종석 씨가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의 얼굴 관상만 봤지 시대의 흐름을 못 봤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정말 이 주식은 확실하다라고 해서 샀는데 그것도 신용으로 확신이 있으니까 신용 투자한 거잖아요. 망해요. 시대의 흐름을 못 봐서 그래요. 그 예가 단적인 예가 아이폰이 네. 2007년 6월에 나왔거든요. 2007년에 가장 강한 주식은 애플이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애플 주가가 67% 빠져요. 그리고 아마존이 지금의 아마존이 된 이유는 클라우드 때문이잖아요. 그 클라우드 때문에 아마존이 잘 나가는데 2008년도에 아마존 주가도 거의 78% 빠져요. 그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시대의 흐름을 못 봤던 거죠.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거, 시장이 무너지면서 내 주식도 무너지는 걸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그래요. 네.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고 시스템 리스크. 그러면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북한산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설악산 가는데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날씨잖아요. 나는 튼튼하니까. 내가 한 2달 연속 훈련했으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제가 보니까 설악산이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런 에베레스트 산 K2를 등반을 한다고 하면서 날씨 체크 안 하고 그냥 운동하신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 산악인에 해당되는 우리 업계의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왜 주식으로 돈 못 벌었나 보면 다 그런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 자신만 믿고 등반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놨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시장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종목 있잖아요. 종목을 웬만하면 안 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망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원주 선생님이 하이닉스 2만 원에 사서 지금 크게 돈 버셨다고 하잖아요. 그 업계에 탑 티어만 투자하면 돼요. 그 업계에서 1, 2등을 하는 1등 기업만 하면 돼요. 그 1등 기업만 하면 절대 손해가 안 나요. 그리고 설사 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 12만 원 간다는 리포트 보고 9만 원에 사신 분들 8만 8천 원, 저 8층에 있어요. 구조대 언제 오나요?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대 언제 오나요? 얘기가 6만 원, 5만 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머니인사이드 오면 항상 물어봐요. 삼성전자는 언제 올라가나요? 그때 제가 그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항상 3, 4년마다 정고점을 돌파해요. 그게 우리가 1등 기업에 딱 붙어서 매매해야 되는 이유예요. 반드시 3, 4년 안에 정고점을 반드시 돌파해요.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절매? 아니죠. 물타기 해야 되죠. 물타기를 하면서 단가 계속 낮추시면 돼요. 그리고 저 물타기는 그래도 잘해요. 물타기에서 단가 6만 7천 원 만들어 놨다가 5만 원 깨지는 거 보고 전자는 안 되나 봐. 내가 정말 잘못 투자했나 봐. 본전되면 팔아야지. 그래서 다 본전되면 파셨잖아요. 6만 7천 원, 7만 원에 물리셨던 분은 7만 원, 8만 원에 물리셨던 분은 8만 원. 본전되고 탈출하신 분들이 250만 명 정도 돼요. 650만 명, 670만 명 갔다가 지금 420만 명 이러거든요. 본전에서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왜 그 본전에 나오셨을까? 왜 밑에서 못 살까? 그거는 1등 기업,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투자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1등 기업을 투자하면 떨어지면 물타기 하시면, 그리고 반드시 그 주식은 정고점을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1등 기업인데 중국하고 1, 2등을 겨루고 있으면 안 돼요. 중국하고. 네. 그래서 저는 1등 기업만 매매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중국이 1등인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2차 전지가 CATL이 1등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너무 잘했죠. 우리나라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삼성 SDI하고 LG 엔솔에다가 보조금 안 줬어요. 자기네 나라 배터리만 주고. 그렇게 해서 CATL하고 BID를 이만큼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등이 되고, 벤츠라든지 테슬라가 중국 배터리 썼잖아요. CATL 거.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안 나와요.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국하고 경쟁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래서 좋은 습관은 뭐냐면요. 이런 세상의 변화, 중국이 1등 됐다라는 걸 그게 무슨 저만의 내부자 정보냐? 아니잖아요. 신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매일같이 신문을 읽으셔야 되고 경제면도 보셔야 되지만 아까 내 마음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문학적인 걸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맞아요. 철학이라든지 과거의 역사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럼 중에 하나가 허지원 교수님의 마음 상담소 이런 거. 그런 칼럼 너무 좋아해요. 우리 마음이 어떤 속성이 있는가 이런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피지기를 생각하시고 일단은 시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 관리 중에 탐욕과 공포 또 하나 더 있어요. 조급함. 조급함.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산이 많은 분들일수록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회사는 연평균 한 15%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딱 눈빛이 달라요. 자산이 많으신 어떤 사모님은 한 80 다 되신 분이신데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8%만 해도 다행이죠. 오, 딱 그래요. 여유가 있으시네요. 네, 8%만 해도 다행이죠. 부자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2, 3%잖아요. 근데 니네들이 15%? 나는 8%만 벌어도 돼. 그리고 왜 8%가 중요하냐면 물가가 한 5%씩 올라가요. 공식적인 물가는 뭐 이래 섞여 있어서 그만큼처럼 안 보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실제 물가는 연평균 5%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보다 3%나 더 높은 8%만 해도 내 돈이 녹지는 않아요. 쌓여요. 근데 3%, 물가가 5%인데 3%짜리 예금 계속 하잖아요. 내 돈이 계속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그 부자분들은 내 자산을 지키고 싶은데 8%만 해도 다행이지. 그 말씀하시고 빨리 돈을 벌고 싶어. 그런 가난한 마음에게 연평균 15%예요? 월 15% 아니세요? 월 15%라도 해도 아니 저기 리딩방이나 이런 데 보면 200% 얘기하던데 3개월에 200% 내준다고 하는데 연 15%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를 왜 연평균 15%가 대단한 수익률인지 그런 부분들을 책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우리가 골 세팅, 우리 재테크의 목표부터 세팅부터 좀 합리적으로 네. 하고 그게 오랫동안 크게 터지지 않고 낭패를 보는 그런 투자를 예방하면서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책 제목을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라는 얘기를 제목을 네. 소액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1,000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투자해도 부자 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이 은퇴 제 친구들 요즘 은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야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요. 지금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서 제 친구 언론사 부사장 하는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한 8천만 원 있는. 이 8천만 원으로 퇴직금 받아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3억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연평균 15%를 만약에 친구 세이기가 내주면 그러면 나중에 6억 정도 되면 연평균 15%면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9천이면 국민연금 더해서 월 한 700 정도에서 한 800 정도 받으면 충분히 생활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테크는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돼요. 나이 55세, 60대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소득은 없는데 그렇죠. 걱정인 거죠. 조급함도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전에도 저희 고객분 자녀 38, 4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약사예요. 근데 약사로 우리가 일을 하면 좀 더 고소득이긴 하죠. 근데 제대로 된 재테크를 안 해서 돈이 녹는 예금 3% 하고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물가 못 쫓아가면서 다 돈이 녹아내릴 거니까. 그래서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 40에 시작하시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그나마. 자, 왜 다행인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제 1억으로 시작을 해요. 1억으로 시작을 해서 연평균 15% 벌잖아요. 그러면 45이 되면 2억이 돼요. 2억이 54가 되면 4억이 돼요. 4억이 55세가 되면 8억이 돼요. 그리고 60세가 되면 16억이 되고 65세 딱 됐을 때 32억이 돼요. 와. 네, 40의 1억이 65세가 되면 36억이 되면 65세부터는 지하철 공짜거든요. 그게 뭐 지공대사?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시는. 네, 지공대사 되면서 쓸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36억 있으면 36억에 15%, 자, 30억으로 15% 수익 내면 얼마예요? 4억 5천이에요. 1년에 4억 5천씩 들어오면 연봉보다 더. 연봉보다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럼 노후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해야 돼요. 워런 버핏은 11살 때 시작했어요. 11살 때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던 게 연평균 20%의 수익을 내면서 지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래 살아야죠.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연평균 15%를 목표로 하는 그런 수익을 목표로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아요. 네.
조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좀 많이 빠졌는데 1등 기업인데 많이 빠진 주식이 있어요. 그래? 그냥 이 주식 사놓고 뭐 나는 기다리는 건 잘해. 제가 보면 제 주변에 일반인들 중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저 기다리는 거죠. 엉덩이가 무거우시군요. 네. 그분들 다 돈 벌어요. 근데 돈 못 버는 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거 사놔. 그냥 사놓으면 내가 봤을 때 1년에 그래도 30%는 나올 것 같아 하면 아니 세이가 한 달에 30% 나올 걸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한 달에 30%. 그런 거 확신할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아,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큰 해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특히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또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나와 있죠. 네,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저희가 또 주식으로 부자 되는 거 저희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